보다 살기 좋은 곳을 꿈꿉니다. 더 나은 울산. 오늘은 건강편으로 제니스병원 통증재활클리닉의 김헌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보통 왜 손끝이 저리거나 먹먹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다. 저는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손목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것을 보호하는 수근관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네. 손으로 가는 여러 신경 중에 정중신경이 수근관, 즉 손목 터널에서 눌리면서 신경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개의 경우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중년의 여성이나 비만인 사람,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손을 많이 쓰는 주부나 미용사,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네.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진짜 젊은 사람들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손이 저리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린 정중신경은 우리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손가락의 반 정도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네 손가락의 저림감이 정중신경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흔히들 손목 터널 증후군 하면은 손 저림 증상까지 동반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항상 저린 증상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환자마다 먹먹하다, 화끈하다, 아프다, 불편하다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손끝만 저린 게 아니라 손 전체나 팔, 심지어는 어깨까지 저리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특히 이러한 증상을 밤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한 분들은 자다가 깨서 손을 터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혹시 이걸 제때 치료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만약 이제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저림감뿐만 아니라 감각이 무뎌지거나 엄지손가락 근육의 위축이 일어나면서 잡는 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심하면은 감각이 무뎌지고 또 엄지손가락 근육의 위축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그때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요, 또 손목 통증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예방법 같은 게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건강관리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게 손인데요. 네. 손 사용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손을 과도하게 비틀거나 아니면 구부리고 오래 있는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그러면 진단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적인 증상인 아까 얘기 드린 손의 저림이나 먹먹함, 화끈거림이나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이학적 검사를 한 후에 근전도 검사나 신경 검사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또 장시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아마 이런 통증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운동, 자세 이런 거 말고도 혹시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장시간 운전하는 분들은 네. 손목에 안 좋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는 스트레칭이나 휴식만으로도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지만 이미 만성이 된 경우는 휴식이나 일반적인 치료로는 차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나 운동요법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충격파를 보내서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개선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데요. 치료받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 말고는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최근 통증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하고 나면 좋아졌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잘못된 자세를 계속하는 분들은 운동요법을 병행해야만 재발 확률을 낮춰줍니다. 특히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아니면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특성상 손목을 꺾는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혹시 손목 통증을 느끼고 계시다면은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증 재활 클리닉의 김헌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